안녕하세요. 교회문제상담소 꼼꼼입니다. 교회 분쟁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유익한 사회법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판례를 보는 교회 이야기, 오늘로써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의 의식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그만큼 근로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매우 다양해지고 또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현장은 과연 어떨까요? 사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을 근로행위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교적 신념 가운데서 성직자가 되었는데 과연 그 성직자를 근로자 혹은 노동자로 볼 수 있는가? 다양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안의 근로 문제에 관련돼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회가 사역이다라고 하면 이게 좀 무급봉사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누군가는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초 종교인 과세가 본격 시행되면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역자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목사와 전도사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부교역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꾸준히 문제가 된 만큼 교회 내 근로 문제에 대한 상담이 교회 문제 상담소로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가 특수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의를 해오지 않나 싶은데요.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 그래서 사회법이 부목사의 문제를 노동자로 인식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매우 복잡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법무법인 서교의 강문대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좀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 안의 근로 문제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 문제 상담소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목사나 전도사 같은 부교역자 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자면 예고 없이 해고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또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대한 부분들, 또 법정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고 있다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부교역자를 근로자로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근로자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걸 불편해 하시는 건 뭐 조금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법적 관점으로 그 따지기 전에 이것도 뭐 다른 의미의 법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일을 하는 분과 일을 이제 받는 분, 즉 교회가 서로 약정을 잘하고 서로 존중을 해버리면 그 최후의 보루로서의 근로자성 문제는 따질 이유가 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아무리 서로 배려한다고 해도 또 문제는 생길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는 한번 따져 볼 필요는 있겠죠. 교회 내에서 부목사나 또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 관련되어져서 근로자 문제를 다루기 전에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곳이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상호 배려하는 그런 문화, 또 그런 이해가 먼저 좀 필요하다. 그런 것이 있다면 굳이 일반 사회법상에서도 근로자의 문제냐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툼을 하거나 갈등을 일으킬 문제는 상당히 적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을 전제를 하고 한번 따져보면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제기할 때 근로자이냐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이유는 근로자이면 근로자를 보호하는 어떤 법이 강제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내
시키는 사람의 책임하에서 시키는 거.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전제가 되면 이 시킴을 당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법이 강제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법 이름이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더 확장하면 노동조합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관계라고 하면 이제 보호를 위한 여러 강제적인 법들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 법이 적용이 되면 이 일을 시키는 사람, 사용자라고 법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해야 되고, 급여를 잘못 주면 형사 조치도 당하고, 시간에 일을 하면 시간의 수당을 가산해서 줘야 되고, 해고를 함부로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의무를 규율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이면 지켜야 될 법률적 관계가 아주 많아지는데, 그 말은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주 많아진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뭐 어렵게 표현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통속적인 표현으로는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된다. 즉 이거 이제 법률적으로는 사용 종속 관계라고 합니다. 근로 시간도 정해지고, 일하는 방법도 정해지고, 쉬는 시간도 정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는 이런 관계, 사용 종속 관계가 있으면 근로자, 사용 종속 관계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일하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일하든지 관계가 없다. 그래 되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게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거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냐? 시키는 대로라는 표현이 조금 과도하게도 느껴지면, 쉽게 이해하면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정해진 틀 내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예. 예. 그런 종속의 관계에서 예. 이제 근로자냐, 예. 근로자가 아니냐라고 예. 하는 것이 구분이 된다라고 예,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근로자성을 구분하는 요인이 사용 종속 관계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부목사의 경우, 담임 목사의 어떤 지시, 담임 목사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혹은 당회가 결정하는 것을 따라서 이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이 많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당회나 담임 목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또 그 나름대로 어떤 종속의 관계가 증명된다고 한다면, 부목사의 경우에는 그럼 근로자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 이제 그 어려운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생활에서 이제 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주로 문제가 되는 걸 한번 살펴보고, 그 문제를 살펴보면 이제 조금 판단하기가 용이한데요. 한 회사에서 보면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까지인가요? 일단 대표이사는,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일을 시킨 사람이니까. 그러면 국장과 부장은 어떤가요? 국장이? 회사에서 국장이나 부장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직책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주로 이 사람이 일을 시키긴 하지만, 시키는데 이 사람은 근로자인가요? 아닌가요? 근로자죠.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이제 직책이 높아서 자기 밑에 부하가 있지만,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회사 또 사장에 종속돼서 일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로 보는데 이론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조금 애매한 문제, 이사는 어떨까요? 이사가 되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일단 전제를 합니다. 회사 내에서는 당신은 이제 근로자가 아니고 이제 사용자 편이 되는 거야. 완전 사용자 쪽에 이제 선을 건너는 거야. 그래서 이사를 되는 걸 싫어하는 직원도, 근로자도 있는 거죠. 왜? 이사가 되면 근로자가 아니게 되면 해고의 보호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아지고 연봉이 확 높아지면서 이제 위상은 높아지지만 보호 장치는 또 약해지기 때문에
이사가 되는 것을 이제 거부하거나 꺼려하는 사람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런 소송도 있는 겁니다. 내가 이사지만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내가 이사였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일만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근로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 해고 못 당한다, 나 퇴직금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 우리 근로 판결 법원에서는 그런 경우도 곧잘 받아줍니다. 예, 그래서 이름이 뭐냐, 그 사람의 지위가 뭐냐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근로자다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회사의 의도가 뭔지도 1차적으로 고려는 되지만 그 외에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내용, 그 사람의 책임 정도, 판단의 재량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근로자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그대로 교회 내에서 가지고 오면 담임 목사님은 근로자가 아닌 거는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는 겁니다. 회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걸 전제를 하는데, 부목사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죠. 이제 담임 목사님의 지시를 따른다는 의미에서는 근로자 같은 요인이 있지만, 또 교회 전체에 또 목사님에 있어서 이어서 담임 목사님에 이어서 이제 교회를 또 책임지는 그런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는 또 아닌 수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대체로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요. 아닌 것으로. 이게 목회인데 뭐 근로자가 되느냐 하는 그런 감정을 법원에서 좀 고려하는 것도 있고, 교회 내에서 지위가 상당히 높다는 것도 실질과 좀 무관하게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대체로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대체로라고 표현하는 거는 무조건 그래야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 부목사의 선임 과정이나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부목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는 일단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전제를 하고, 예. 부목사인 경우에는 이거는 부목사가 어떤 일들을 그 교회 안에서 했느냐에 따라 예. 이게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예. 그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부목사님이야 또 그렇다고 하지만 또 이제 교회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또 계시잖아요. 예. 이제 전도사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네. 전도사님들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부목사와 부목사님들과 다른 이제 면이 있으니까. 판단 기준은 동일한데 그분의 임용 과정이나 일하는 내용이나 책임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 요인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부목사님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책임 정도나 종속성이 아무래도 책임 정도는 약하고 종속성은 강하고, 그럼 그 정도의 차이를 근로자이냐 아니냐의 관건이 될 것인가 말 것이냐는 또 판단의 문제로 남는데, 자, 법원에서는 대체로 전도사님은 이제 근로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조금 경향적으로 말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전도사님도 상근 전도사님 있고 또 일요일 날 와서 이렇게 파트로 교육 전도사님 있고 이래 되는데, 근로자도 이제 파트 근로자라는 개념이 당연히 있긴 있지만 보통 재학 중에 이제 그 봉사하는 의미가 좀 곁들여져 있는 그런 교육 전도사님들에 대해서는 또 법원이 그거는 교육과 봉사 이런 것
조금 사례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차원의 대가인 것이지 노동에 대한 대가는 아니다.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건 아니다. 꼭 이렇게 봐서 교육전도사님들에 대해 교육전도사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대체로 아니다. 이렇게 보고 일반 상근 전도사님은 이제 근데 일반 상근인데 주일에만 근무한다든지 그런 분도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반 전도사님들과 같이 이제 봐야 되는 이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